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딱 한 달째.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은 그동안 사건의 고발인들은 물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비롯한 주요 피고발인들까지 조사했습니다. 영상과 대화 내역부터 통화 녹음까지 증거로 제출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선 이제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김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김 여사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의 진술은 지난 2021년 말 제출받은 몇 장 분량의 진술서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던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소명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소환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까지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실과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인데 조율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에 응할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 검찰총장의 공개 발언을 대통령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경우 소환 조율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검찰 내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지 한 달여 만인 재작년 10월 17일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모 비서를 통해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뒤였다고 합니다. 총무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예. 김창준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이후 조 과장은 국가보훈부 담당 공무원 A 사무관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실제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 요건과 절차에 관한 안내가 대부분이었고 A 사무관이 김 전 의원 건을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은 건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제 얘기도 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김창준 의원 얘기만 하셨네. 저희 저랑은 그분하고는 통화한 적은 없고요. 유비서? 아니요, 저희 관련 어. 파견 나가신 오케이. 가장님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맞아.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한 뒤에도 조 과장과 통화했다며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행정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청탁이 성사될 수조차 없다는 걸 당시에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백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게 소소한 선물들 이런 게 건네졌기 때문에 완전히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체크하고 싶었던 거고. 김 여사에게 건넸던 선물은 함정 취재를 위해 관계를 이어가려는 수단이었고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용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처벌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월요일 최재형 목사가 재작년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의 1차 접견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직후 제3의 인물을 위해 인사청탁을 한 미공개 메신저 대화 내역 일부를 검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최 목사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해당 인물이 최 목사의 지인으로 미국에서 3선 연방하원 의원을 지낸 한국계 김창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씨를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자문위원이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는 불분명했고 김 여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명품 화장품을 건넨 당일 이 메시지도 보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김 여사 접견 복기록에서 당시 건넨 물품은 개인적인 선물이었으며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걸로 알려진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최 목사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 목사에게 명품 구매 비용과 촬영 장비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오는 30일 피의자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때 김창준 씨의 한국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청탁 등이 담긴 미공개 대화 내역을 추가로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 목사를 출국 정지하고 오는 31일 다시 소환해 추가 제출 증거를 토대로 대화 의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또 다른 특검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법 전국에 힘을 더했습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당 입장 궁금합니다. 개별 의원의 발의에 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고 정말 무슨 건만 있으면은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또 특검을 이야기하고 우선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 스스로도 각자 곰곰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한번 폐기됐다가 재발이 되는 건데 네. 기존의 특검법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 법안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한 건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그 7대 의혹 나머지 6가지가 명품 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민간인의 대통령 순방 동행,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그다음에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전시회 후원 이렇게 7가지 사건인데요. 특검 추천권은 마찬가지로 네. 민주당 1명, 조국 혁신당 1명 네.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특검의 업무 보고 같은 걸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별도의 영장 전담 법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규모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병보다 좀 많고 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특검 수사 대상 관련해서 죄진 사람이 자수하거나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고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확인되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미 전 최고, 이성윤 의원은 지금 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하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내에서 아마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통과까지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안들을 좀 재추진하자. 이 공감대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게 최혜병 특검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추진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사실상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대책을 대통령께서 내놓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대신에 사실은 민정수석을 새롭게 부활시키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2부속실을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그 조직을 아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언론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언론을 압박한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무조건 그냥 비방용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성이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승환 위원장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뭐 상당히 좀 말하기도 귀찮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이런 법을 낼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은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라인 그리고 추미애 라인으로 하면서 본인이 했던 수사들 옵티머스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부적절하게 물타기 봐주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와서 정권 바뀌고 본인이 탄압당했다고 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개인의 복수 혈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여겨집니다. 특검이 무슨 동네 파출소도 아니고 자기가 제기하는 의혹 자체를 모두 다 수사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법 권력 자체와 그리고 특검의 위상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종합특검이라고 하면서 뭐 인테리어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다 줄줄이 해서 집어 넣었는데요. 이 중에서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결혼도 하기 전에 30대 중반의 여성 김건희의 일반 사적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 정부의 정책이나 연구 보고 어떻다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 길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다는 그 의혹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모두 다 해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방 때 민간인을 탑승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정숙 여사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권력자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첫 번째 입건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개인의 복수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이성윤 의원이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좀 본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이와는 별도로 특검법에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명품 가방을 비롯해서 이제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최재형 목사가 재소환됐습니다. 최 목사는 두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인사가 그 통일TV라고요. 북한 영상물을 송출하는 매체였는데 문제가 돼서 송출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또 하나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김창준 씨를 국정자문위원으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국립묘지에 안장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청탁 모두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탁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보훈처의 공무원들하고 연결이 돼서 얘기가 오갔다. 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오늘 전달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매체 서울의 소리의 대표와 그리고 명품 가방 등을 샀던 이가 이미 조사를 받아서 오늘 재소환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쪽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의 방식이나 시기 같은 걸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관심이 있었던 부장검사, 담당 부장검사는 유임이 되었고 그 위에 이제 차장검사는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알려진 바로는 검찰총장과 바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검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장검사가 바뀐 상황에서 부장검사 유임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조사 방식, 조사 시기를 결정할지 이걸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